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조차 차별을 겪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국민 모두의 복지와 인권을 신경 써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청각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세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 국가기관에서 청각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자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장애인차별추진금지연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들이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제한당했고 서비스를 거부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차별을 경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체력센터로 국민체력센터의 경우 수어통역사와 동행하겠다 했음에도 실시간 소통이 중요하다며 건강검진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가니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수어통역사를 동행해도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건강검진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김혜건 씨의 경우 자녀의 바우처 잔액을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 영상전화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전화상담 직원은 담당이 아니라며 음성으로 통화가 가능한 유선전화만 안내하는 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영상전화상담을 설치해서 왜 청각장애인을 우롱하는지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국가 서비스와 정보 제공, 편의를 마련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당사자에 맞는 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성 앞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진솔한 경험담을 유쾌하게 담은 책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가 발간됐습니다.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였던 류승년 작가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로 느낀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인식과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아, 나랑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요.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장애가 있을 뿐인 그걸 제가 제 아들을 10년 동안 키우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스테디셀러로 등극한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책에서 더 나아가 이번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전 책은 제 아들의 일상을 통해서 장애인과 그 가정이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였죠. 단지 보여줄 뿐 그걸 통해서 각자 얻어가는 건 각자의 몫으로 했다면 이번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는 한 발 더 나가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 스스로의 논리와 생각으로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설득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류 작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연봉 얼마 이상 이러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참 힘든 사회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다들 스펙. 자꾸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가 되어야만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는요. 하나의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 논리, 효율성의 논리. 그걸로 사람을 가치평가를 내리죠. 얼마짜리 인간. 그런 사회에서는 장애인은 가장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그들의 논리에서 보기엔 경제적 효율적으로 가치가 낮아 보이거든요. 따라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류 작가는 그 방법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게 노출이 많이 되어 그저 일상 속 익숙한 풍경이 된다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장애 청소년과 장애 가정 청소년의 꿈과 끼를 마음껏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 한 뜻으로 꿈을 응원해 왔는데요. 하세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15일 LG U+ 본사에서 제6회 꿈기 폭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두드림은 장애 청소년, 장애 가정 청소년의 꿈 실현을 지원하는 장기 인적 투자 사업입니다. 꿈기 폭발 행사에는 두드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공연과 꿈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가는 스토리텔링 등의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장애 청소년이나 장애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보자 해서 만든 게 두드림입니다. 그래서 두드림을 필요로 하는 우리 장애 청소년이나 장애 가정 청소년들한테 모든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그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특히 이날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이 참석했고 두드림과 같은 지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앞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장기간에 걸쳐서 그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두드림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총 3,504명.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희망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2018 교통장애인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책을 위한 2018 교통장애인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중증장애인의 여행과 접근성에 초점을 맞춰 중증장애인 관광의 무장애 환경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듣고 현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충남 당진시에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10주년을 맞은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사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일 당진 다문화 내 가슴에 품다란 주제로 10주년을 맞아 2018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보고회가 종합복지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과 급변하는 센터 운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1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 보고대회예요. 1년 동안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신 분들 100일장 대회도 있고 한국어 종강식도 있고 올해는 특별히 10주년 기념식까지 같이 하게 되었고요. 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또 이임도 하게 되었습니다. 좀 행사가 많이 겹쳐지기는 했지만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1년에 한 번 기다려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날 다문화 가정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당진어학당 시상과 100일장 시상식, 10주년 기념식, 센터장 이임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진에서 살지 한 6년 됐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취장업 같은 것들이랑 자격증 같은 것도 한국말 배우는 것도 다문화센터에서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이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전남 여수시에서 동네 복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했습니다. 박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시는 날로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와 주민 밀착형 복지 기능 요구에 부응하고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3일 여수 문화홀에서는 45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위촉장을 수여받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우리 동네 복지 리더로서의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 리더란 빈곤 위기 가구나 주거 취약 가구 등 신사회적 위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민간 인력을 활용해 구축하는 인적 안전망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여수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인 우리 마을 복지 리더 지금 현재 발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우리 동네 복지 리더는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여러 복지제도를 개편했습니다만은 갈수록 생활고에 시달려서 가정 사망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실직이라든가 또 질병 등으로 인해서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읍면동 인적 안정망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우유배달부, 아파트 관리소장 등 주민 밀착 직종 근로자와 역량이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정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등 복지 위기 가구를 무보수로 발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 행정이 수행되는 여수시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전남 광양시가 한 해 동안 장애인 복지관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박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는 장애인 복지관의 이용자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베푼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14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는 함께해서 행복한 햇빛마을 큰잔치라는 주제의 송년 행사가 개최돼 지역장애인과 복지관 직원이 직접 참여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졌으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홍보관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어느덧 개관 13주년을 맞은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시내에 최초로 설립됐으며 맑고 밝고 훈훈하게라는 관훈 아래 사회 통합을 이루는 전문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년 행사는 우리 복지관 가족들이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 보여드리고, 특히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늘 연마하고 연구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재활에 지원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광양시 장애인 IT 활용 경진대회 시상을 하는 등 지역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복지관 활동을 돌아봤던 이번 송년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성취한 보람을 자신감으로 승화시키며 지역사회와 함께 더욱 성장하는 광양시 장애인 복지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광양시가 어린이 안전 최우수 기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가 제8회 어린이 안전대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지난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민선 6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는 등 아동복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세종형 복지재단을 출범했습니다. 윤성은 기자가 전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17일 세종시 세름종합복지센터에서 세종시 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세종시는 2016년 4월 복지재단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공청회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얻어 설립됐습니다. 복지는 바로 우리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잘 살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할 때 우리 국민들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지가 아닌가. 세종시는 올해 2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으며 향후 5년간 100억 원을 조성해 안정적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형 사회복지 모델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목적입니다. 세종형 복지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신도심은 신도심에 맞게, 구도심은 구도심에 맞춤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지재단은 복지 자체가 주민 생활의 향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6년이 된 지금 세종시 복지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HPK와 곰돌이 복지재단이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HPK와 사회복지법인 곰돌이 복지재단이 지난 11일 서울시 영등포에 위치한 곰돌이 복지재단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주식회사 HPK는 레이저와 신소재, 에너지, 바이오 분야 등 신사업 창출과 투자 확대에 힘쓰고 있는 기업으로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장애인 채용 지원과 사회공헌, 도서와 간행물 교환 대여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HPK는 협약에 앞서 당사에서 개발한 발열조끼 100벌을 기증했습니다.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 경북협회장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 대구경북협회 협회장으로 한국장애인본부 김중호 대표이사가 임명됐습니다. 임명식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김중호 협회장은 곰돌이 봉사회 회장과 한국장애인 대구 녹색재단 회장, 한국장애인본부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송년 행사와 각종 모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미세먼지 악화와 한파로 인해 감기와 독감과 같은 병원균 전염에 의한 질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쇼핑몰처럼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는 손 세정제를 이용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하니까요. 예방수칙을 잘 숙지하셔서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